네, 일본은 오는 21일 참의원,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있습니다. 4일부터 시작된 유세에서 자민당 후보자나 관계자들한테 연설하거나 유권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번 수출 규제 강화를 언급해라, 이런 취지의 조언을 내놨다고도 합니다. 결국 선거용으로 이 사태를 만들었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이상주 기자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주 기자, 일본의 갑작스러운 수출 규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들었는데 일본 선거에서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1일이 일본의 참의원 선거일인데요. 예. 수출 규제 시행일이었던 지난 4일이 참의원 선거 고시일이었습니다. 고시일이라는 게 유세가 시작된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참으로 절묘한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요. 자민당이 당내 조치로 후보자들에게 한국 수출 규제를 적극적으로 유세에 활용하라고 독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당 후보들한테 유세 자료로 활용해라,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베 정권이 선거 승리를 위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반한 감정 조성에 이용하는 건데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선거 유세 장면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뭐 일본이 선거에다가 반한 감정을 조성하는 것은 뭐 새로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 차례 있었고. 근데 이번 조치는 일본 내에서 비판이 많을 정도로 무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이유, 뭐 저희가 뭐라고 봐야 됩니까? 네, 상당히 무리했다는 평가가 많은데 예. 그 아베 총리의 정치적인 수건이 바로 이제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바꾸는 겁니다. 헌법 개정하겠다. 예, 맞습니다. 개헌 발의를 위해서는 연립 여당인 집권자민당과 국민당, 그리고 개헌에 긍정적인 보수 야당인 일본 유신회가 전체 245석 중에 3분의 2인 164석을 확보해야 합니다. 네,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본 선거제에 따르면 의원의 절반을 3년마다 뽑는데요. 현재 임기 3년이 남은 121명의 참의원 중 개혁 세력은 79명이기 때문에 이번 124석 투표에서 85석 이상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일본 내 여론조사에서는 의석수 160석을 차지할 것으로 나오고 있어 4석이 지금 부족합니다. 아, 4석이 부족하다. 네, 개헌을 위한 의석 확보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 때리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네, 결국 4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반한 감정을 이용한다, 이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출 규제 조치 후에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2%포인트 하락한 만큼 수출 규제 카드를 더 내놓을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2%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네. 결국 지지율이 2% 떨어지고 그러면 아베가 좀 역풍을 맞은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일본 내 분위기는 어떤지 도쿄 케이센대학교 이영채 교수를 전화로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수출 규제 조치 이후에 일본 내 여론이 어떤지, 또 이게 선거용인지, 선거가 끝나면 관계가 좋아질지, 이거 누가 더 손해일지 전망 좀 해주실래요? 네, 일본 미디어에서도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많은 보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 정부도 이거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나 한국 사회의 반응을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직접 당사자인 기업들하고도 상담이 안 되어 있던 것 같고,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기본적인 주요 신문이나 언론에서는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조치다,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결시킨다라고 하면서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자, 이 교수님 끝으로 말이죠. 일본이 이 처음부터 수출 규제 이후로 내세웠던 부적절한 사안이라는 게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과 연계할 가능성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떤지요? 근데 이것도 설명이 안 되는 것이,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일본 기업들은 왜 그걸 지금까지 수출해 왔고, 또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한일 군사 정보 협정이 있는데 이것은 한일 간의 신뢰를 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그게 위험하다면 폐기를 했어야죠. 네. 그러니까 안전보장 논리도 솔직히 말하면 설득력이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영채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영채 K센대 교수님 이야기도 좀 들어봤고, 그리고 이번 수출 규제에는 참 다양한 이유가 좀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우리인 것 같고, 이 교수님 물론 양국이 다 손해를 볼 거라고 전망을 하는데 해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 마땅한 해법이 없습니다. 네. 이 맞보복에 나선다고 해도 산업 구조상 일본에 입힐 타격이 크지 않고 WTO 제소 후 결과도 최소 1년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사이 입을 피해가 너무 큽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나 톱다운 방식으로 불신을 해소하고 갈등을 수습하거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중재자 역할에 나서도록 요청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인터넷에서는 일본 연예인 퇴출이나 일본 상품 불매 운동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고요. 근데 이 같은 주장이 정서적, 감정적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양국 국민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는 못해 보이고요. 정치 역사적 문제를 경제 보복으로 이어가는 아베 정권의 치졸한 행동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냉정하고 치밀한 대응을 주문해 보겠습니다. 뉴스 추적 이상주 기자였습니다.